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더스 아카데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모델링에서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테이블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거나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이제 액세스로 구성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 재료인 바로 그 테이블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액세스는 다른 어떠한 오피스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 설계 작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를 정확히 여러분이 구성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고, 테이블이 다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여러 가지 폼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레포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러한 것들의 자동화 부분을 매크로나 VBA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테이블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표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필드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즉 열에 해당되는 부분과 각각의 해당되는 행에 해당되는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표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어떠한 요소들을 필드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최소 단위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개체를 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개체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열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각각의 테이블들을 구성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특정한 열을 빼놓고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의 영향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와 폼과 레포트 또는 매크로까지 전반적으로 테이블을 잘 구성해 놓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부가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테이블들을 구성할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거나 또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여러분이 꼭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무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해 보시고 실수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얻으셔서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이제 개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개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실존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주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매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각각의 실존하는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현존하는 하나의 개체인 거죠. 그래서 주문,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체와 두 번째는 이벤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주문에서의 제품과의 관계를 보면 견적이 현재 지금 보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학생의 어떤 수강 관리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고객사별로 어떤 우리가 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뭐 중간적인 뭐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벤트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개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개체나 이벤트를 분리해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파일, 엑셀 파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또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실무에서 쓰고 있는 그 회사마다 쓰고 있는 특정한 양식이 있을 거예요. 뭐 품위서라든가 그렇죠?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회사별로 어떠한 특별한 회사마다 고유의 양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들의 요소들, 즉 개체라고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뽑아낼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개체에 대한 부분, 모든 문서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라고 하는 요 샘플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테이블들을 유추해내고 뽑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현재 해당되는 이 견적서라는 양식, 회사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들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이죠.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견적서에는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담당자도 있고요. 고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시적으로 해당되는 교육에 대한 부분과 교재에 대한 부분들,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키포인트에 대한 속성은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요소들을 뽑아낼 것인가는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셔서 카테고리를 나누시게 되면 우리가 테이블화로 카테고리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준점이 위에 보셨던 견적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견적서에 각각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나열해 놓고 그 나열된 요소에 대한 부분을 구분짓는 구분자의 카테고리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속성,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속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명에 대한 부분은 파워포인트 기초고 교재에 대한 부분은 보셨던 것처럼 파워포인트 기초의 자체 교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연월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 시켰죠. 요거는 날짜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날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날짜 자체가 어떤 카테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날짜는 연과 월, 일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세분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들은 과도하게 세분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즉 세분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제가 보시면 여기 현재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날짜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만 만들어내면 날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짜라고 하는 것은 디멘션 테이블이 되겠죠. 디멘션 테이블이 될 텐데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날짜에 대한 부분을 뭐 2022년 3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쭉 저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에서 얘가 위치적인 차원이잖아요. 관점이잖아요. 뭐 피벗 테이블에서 이 관점을 행해 놓냐 열해 놓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차원으로 날짜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매출값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큰 값을 볼 수 있고 특정한 우리가 측정되는 값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날짜라고 하는 테이블의 세분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테이블의 뭐죠? 테이블의 열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가 하나만 있었는 이 날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이 있고, 그 다음에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를 하면 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날짜 하나만 있었을 때는 우리가 차원에서 날짜라고 하는 부분을 행과 열이 놓든 그 차원에서 특정 값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지만 세분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이 늘어나는 거고요. 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필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날짜 하나만 있었을 때의 차원은 날짜로만 봤지만 이제 연으로도 특정 값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월별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분기별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세분성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제 하나의 속성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해 놓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꼭 세분성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분성이 높아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절하게,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죠. 적절한 값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세분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잘하게 쪼갤 수가 있죠. 세분성이 마구마구 늘려버리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열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엑세스는 기본적으로 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엑셀은 행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거의 100만 라인 정도죠. 하지만 열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255개까지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쓸 일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우리가 그 어떤 로직을 잡아내거나 어떤 뭐 규칙을 잡아내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열이 좀 많아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세분성이 반드시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의 테이블들에 대한 속성들을 조금 더 이름의 카테고리를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여기는 뭐 누가 고객이 있고 누가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값을 나열해 보고 이제 이러한 카테고리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테이블에 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과정명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과정명 테이블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값이다. 그러면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해당되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열에 대한 요소가 뭐 텍스트냐 또는 숫자냐 날짜냐 이러한 하나의 단일된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해당되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자, 어떤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차원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테이블 차원이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분석에 대한 측면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관점이 되는 거죠. 고객별 또는 직원별, 날짜별, 교육과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차원 테이블이냐, 팩트 테이블이냐를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점점점 깔때기 모양으로 정보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의 하나의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그 테이블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결국에는 데이터 테이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막상 막연하게 뭐 견적 관리 프로그램 그러면 대충 뭐 견적에 대한 부분, 견적서가 있으니까 견적에 대한 부분들 들어갈 거고, 주문 또는 뭐 제품이 들어갈 거고, 고객 담당자 뭐 이런 테이블들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런 기준점으로 하나하나씩 나열하시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 테이블명을 주시고 좀 더 세분화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더 세분화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차원 테이블이냐 뭐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내시는 작업들을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랑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뭐 손으로 쓰시면 가장 좋죠. 아니면 뭐 엑셀로 이런 테이블들을 구성해 보시는 요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요게 거의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 없이 잘 구성하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테이블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실 여기에 50%가 다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 반을 하셨으면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테이블들만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쿼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폼이라든가 레포트는 결국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능이 이제 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뭐 쿼리가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테이블이 잘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시는 것.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테이블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처리하셔야 되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문서, 그 엑셀 파일이 됐던 보고서가 됐던 어떤 특정한 양식이 됐던 거기서부터 데이터 테이블들을 구성해낼 수 있는 추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에서의 기본적인 속성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라고 하는 뭐 육하원칙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명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묶으시게 되면 어떤 차원 테이블이 필요하는지, 그러면 결국 이 견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채용적인 그 테이블들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차원의 테이블, 날짜 테이블, 고객 테이블, 직원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선행 과정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은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시면 이제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액세스의 기능들, 테이블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만드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테이블들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건 이제 있는 기능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이 자주 보시고 만드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본격적인 액세스 시작 강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